한때 우스갯소리였습니다마는 우리 대한민국 전 국민이 전문가인 분야가 네 개가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는 정치고요, 하나는 교육이고요, 하나는 축구고, 하나는 부동산이라고 했습니다. 그만큼 부동산은 전 국민이 뭐 조금씩 안다고 하고 온갖 관심도 많고, 특히 그 주택 참 뭐 말도 많고 탈도 많고 애나 어른이나 과열되면 전부 다 그 얘기만 하고 그런 겁니다. 한동안 좀 그렇고 있던 부동산 시장, 구체적으로 주택 혹은 신규 주택 분양 시장, 뭐 범위를 좀 좁혀서 말해야 될 것 같습니다만, 거기에 조금 과열 조짐이 있었고요. 그래서 8월 25일 가계빚 대출, 가계빚 대책, 억제 대책, 부실화 방지 대책이 정부 걸로 크게 나왔습니다만은 8월 25일 대책이 나왔죠. 정부도 뭔가 약간 과열됐다 하면서도 크게 핵심은 손 못 대고 주변만 장가지만 손대다가 그렇게 넘어왔는데, 오늘 8월 29일 금융대책위원회라는 데서 금융당국의 수장인, 즉 금융위원장 임종용 금융위원장이 부동산 시장에 과열 조짐이 있다고 해서 부동산 시장 과열 경고를 하고 나섰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발언이라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단기간에 너무 주택시장이 과열돼가 좀 급등을 했고요. 또 더구나 미국에서 금리 9월에 뭐 올리느니 11월이니 해서 금리 인상 임박설까지 겹치면서 금융위원장의 경고는 상당히 의미가 있다. 진지한 경고는 의미가 있었다. 귀를 기울여 볼만하고 주목도 될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8월 30일자 우리 한경의 톱 사설로도 그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문제는 이 엇박자입니다. 금융위원장이 가계대출 그 대책할 때는 금융위 입장이 밀려가지고 8월 25일 대책 낼 때는 뭐 분양권 전매라든가 아파트 그 중간에 소위 분양 그 중도금 집단대출이라는 것을 전부 다 금융위 주장 하나도 먹히지 않고 국토부 주장만 받아들여서 시장이 다시 끌어올리려고 하는데, 정부 내에서 뭔가 엇박자를 내고 있는 거 아니냐, 그렇게 보이는 겁니다. 또 한편으로 보면 냉탕 온탕이죠. 불과 2년 전에 DTI, LTV 해가지고 주택담보대출을 확 풀어가 집 사라고, 거의 뭐 빚내서 집 사라는 식으로 부채질했던 정부가 이제는 확 조이고, 정부 내에서는 또다시 국토부 목소리만 커져서 시장의 간만 키우고, 그러니까 시장이 조롱하기를 정부가 조롱하는 게 좀 어느 정도 뭐 자연스럽달까요? 그럴 만도 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지금 부동산 시장은 제가 볼 때는 확실히 정상이 아닙니다. 정상이 아닌 것이, 작년에 76만 5천호에 달하는 주택 국내 승인, 그러니까 신규 주택으로 승인이 났고요. 실제로 분양된 것도 50만 원이 뭐 60만 원이 됐고, 올해도 그렇게 많이 분양이 되고 있습니다. 저게 분양되면 입주는 내년, 내후년 2017년, 2018년인데 그렇게 과도하게 물량이 나갔다 하는 그동안의 경고를 시장은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이번에 정부 대책도 물량 줄이겠다 하는 거 보면은 그만큼 물량이 지금 과도하게 분양돼 있구나, 과도해서 정부까지 나와서 뒤늦게 저렇게 물량을 줄이겠구나, 이렇게 봐야 되는데, 저거를 시장에서는 누가 뻔뻔질하는지 모르지만 정부도 현재 가격을 묶으려고 하느냐 이러면서 시장에 지금 쏠림 현상이 굉장히 심각합니다. 물론 시장의 쏠림은 거품을 만들고 과열을 조장하는 거죠. 시장도 문제지만 정부도 정교하게, 신뢰성 있게, 명징하게, 분명하고 일관성 있게 정책을 하지 못했다, 엇박자를 내고 있다, 일관성 없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지금 저번에 8월 25일 그게 제가 충분히 소개를 못해서 그 얘기를 한번 해드렸고, 금융위원장이 작심하고 한 과열 위기, 과열 조짐, 과열 경고에 대해서 다시 주목을 갖는 겁니다. 다른 기사는 뭐 별로 특별한 기사가 30일자에는 제가 보기에는 뭐 대단한 기사 같습니다. 그냥 쭉쭉쭉 읽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면부터 보시죠. 70조 원 ELS 부도 위험 없앤다. ELS라는 것은 정권사들이 발행하는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정권사들이 하는 소위 주가 연계 정권이라 해서 Equity Related Security, 정권회사가 발행하는 무보정 회사채인데 부도 위험 없앤다. 그래서 정권사 마음대로 못 굴리도록 투자자 보호 장치를 마련한다는 게 톱이고요. 또 부동산 개발 또 프로그램 또 나왔네요. 홍대 상권과 한강별 연결하는 마포 관광태원 조성, 또 뻔뻔질하는 기사가 또 나왔습니다. 실체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는데, 뭐 한경 기사 보고 제가 이렇게 표현한 걸 못하지만은 하여튼 이 애누리에서 잘 보시기 바랍니다. 잘못하면은 저런 그림들이 계속 끊임없이 이런 그림이 리바이벌 되고 또 나오고 언제 될지 모르는데, 그때마다 잘못하면 막차 탄다,
신세 망친다 하는 걸 보기 바랍니다. 새로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된 추미애와 새누리당 이정현 씨, 이 사람은 뭐가 이리 더 좋을까요? 지금 그렇게 이렇게 웃고 좋아할 상황이 되나요? 신기후체제 파리 협정 연내 국회 동의 받는다는 기사도 있고, 여기 도시 이야기 우리 환경에서 부정기적으로 계속 이어집니다. 상전벽에 서산 화학과 차산업의 메카로 뜨고 있다. 서산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면 작고한 이인원 롯데그룹 부회장, 롯데 2인자 가기 직전에 상황을 이렇게 CCTV로 봤더니 서종 IC 경춘 고속도로죠. 서종 IC와 문홀이라는 양평면 그 사이에 여러 차례 왔다 갔다 하더라. 얼마나 방황이 컸겠나 싶습니다. 마지막 3시간 그렇게 돼 있고, 요 옆에는 서울 강남구와 서울 서초구가 한국판 타임스퀘어, 즉 건물에 기존에는 전광판, 광고판을 마구 붙일 수 없는데 여기 이제 예외 지대를 해주겠다고 하는데 요걸 놓고 서로 싸움을 벌인다. 행자부는 한 곳만 해줄 방침이라고 합니다. 5개 광고 자유지역. 그러니까 제한 없이 5개 광고 마음대로 하라. 저거하고 똑같은 거죠. 뉴욕의 그 타임스퀘어처럼. 그래서 강남구의 영동대로, 서초구의 강남 사거리, 그게 서로 경쟁한다는 기사입니다. 쌈면은 아까 마포 한강변 개발 이야기 들어갔고, 저는 뭐 이런 개발 사진 이런 화려한 얘기보다 이 기사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분양시장 과열 경고한 임종용. 분양시장 과열 조짐이 있다. 비상 대응 방안 마련으로 적극 집행하도록 준비를 하고 있다. 그리고 자기로서는 가계 빚을 가장 중요한 정책으로 보고 있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진해운은 결국 법정관리로 가나요? 법정관리 임박한 한진해운 5대 쟁점해서 한진해운이 파산하면 해운 대란이 일어나느냐? 일어날 수도 있다고 하네요. 그 다음에 부산항만 위기 맞나? 현실성 없는 얘기다. 현대상선 한 개로 충분하나? 그건 그 회사 움직이 나름이죠. 이런 류의 얘기는 결론을 보지 말고 제목만 보시는 게 좋습니다. 채권단 오늘 한진해운 자구안 부결 자율협약 종료 가능성이 크다 했습니다. 그러면서 구조조정도 정리가 되겠죠. 여기 오면 기사는 아까 일면 톱 그 기사입니다. 70조 원에 달하는 ELS 부도 위험을 없앤다. 그래서 정권회사 파산 때 예금처럼 보호해주자는 얘기도 있고, 운용 규제로 ELS 수익률 추락했다. 여러 가지 운용에 관한 얘기가 있습니다. 기사는 요게 더 와닿네요. 미국 금리 인상 임박, 원달러 환율 11원 급등 1125원 했네요. 위안화 가치 동반 하락. 어쨌든 미국 금리를 올리면 달러 가치는 강해진다고 봐야죠. 전 세계 달러를 찾아 돈들이 다시 미국으로 흡수될 테니까요. 우리도 결국 인상의 압박을 받을 겁니다. 정치면은요, 우병우와 이석수건을 가지고 톱을 썼네요. 검찰이 우병우와 민정수석 그리고 특검 이석수에 대해서 8곳 압수수색을 했다. 자택, 사무실 뭐 등등. 그 우병우의 가족회사 정강 특별감찰관실 등을 조사했다고 했네요. 그리고 이 특검 의혹만으로 사퇴하지 않는다, 사의하지 않는다, 물러나지 않는다 했던 이석수 특검이 사의를 표명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요즘 연일 또 화제가 어디서 자료를 받은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하여튼 새누리당의 김진태 의원이 대우조선의 그 호화 외유 계속 폭로를 하고 있는데 그 대상이 조선일보의 희영 주필이라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임무 수행할 수 없다 해서 사임했다는데 뭐 화려하더군요. 전세기니 무슨 요트니 화려 골프장이니 뭐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박정희 묘역 참배한 추미애 민생통합. 이제 야당 대표가 되면은 박정희 묘역에 가느냐 안 가느냐 그 자체가 좀 기사가 되는 시대가 됐군요. 옆에는 박근혜 대통령 북한 핵 미사일 실질 대비책을 마련하자. 도발 때는 북한의 정권 자변을 하도록 응징. 이제는 이제 말로 하는 이런 소리는 이제 그만 듣고 싶습니다. 실질적으로 어떤 미사일 방어 대책을 세워서 어떤 방어 무기가 있다. 그걸 해야지. 뭐 말로 하는 이 얘기들은 면역이 생겨가지고요. 북한도 그러리라고 생각합니다. 예, 국제면 보시죠. 일본이 청장년 근로자가 48년 만에 최저치가 됐다. 청장년층이라 하면 25에서 44살까지 남성입니다. 일본 경제에 암초가 됐다고 하네요.
한창 일할 나이인데 근로주 수가 1990년대 초보다 300만 명이 줄어서 1470만 명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1년 이상 장기 실업자는 무려 31만 명. 제조업이 쇠락한 그 그늘이라고 합니다. 옆에 기사는 구리값이 국제 시세가 나홀로 약세가 됐는데 왜 그러냐? 예, 중국 경기 둔화 때문에 그렇다. 그리고 아래는 테러 그리고 파업에 발목 잡힌 프랑스 경제 2분기 GDP 증가율이 0%로 뚝 떨어졌다고 합니다. 사진 아래 중국이 항공 굴기를 가속하고 있다. 국영 항공 엔진 그룹 출범했다는 이야기도 있고요. 중국이 전기차 스타트업 95%를 솎아낸다는 기사도 있군요. 오랜만에 경제면을 보고 정리하겠습니다. 속도 내는 신기후 체제, 정부 연내 국회 비준 목표. 근데 이 신기후 체제가 거대한 헛상인지 실상이 있는 건지 도무지 알지를 못하겠습니다. 정말로. 뭐 명분은 그럴듯한데 CO2의 그 무수한 위협, 협박 그런 게 맞는 건지 하나의 허상인지 도무지 알 수가 없다. 그런 얘기들입니다. 언제나 장기 계획은 이렇게 허황된 그림일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게 아주 사실 가능성도 물론 있죠. 그래서 우리는 그게 진짜 위험의 신호인지 그 파리 협약, 기후 협약, 탄소 때문에 지구가 뭐 온도가 올라가고 이런 것들이 과연 맞는 건지 저희는 의심을 품어보게 됩니다. 맞을 수도 있고 아닌 그 허상을 만드는 우상일 수도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댐을 만들면 그 속에 새로운 생태계가 되고 도시 주변에 아주 멋진 호수공원을 세웠더니 천연기념물이 새가 들어와서 둥지를 만들고 하는 그런 생태계를 보면은 환경 파괴라는 그거에 대한 거대한 미신 같은 우려도 정말 우리가 객관적으로 좀 볼 수 있으면 좋겠는데 학자들 자체가 바이어스를 갖고 연구를 해놓으니까 참 답답한 일이죠.